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정가에서 일주일 동안 나오는 깊숙한 얘기를 보충 취재를 해서 전해드리는 정가 뒷담화 8월 31일 인사드립니다. 최근 여의도의 가장 큰 이슈는 이재명의 미국 방문,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성과가 있었다고 지금 말로만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 뿐이고,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 볼 때는 이재명이 본인이 만나본 이 외국 정상들 중에 가장 최약체였을 거다. 최약체라고 생각했을 거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다루기가 쉬웠다. 정상회담 직전에 한 두세 시간 전에 SNS에 글을 올려서 한국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바짝 긴장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얻을 것을 다 얻어내는 거래의 기술, 그것이 통했죠. 그래서 해외에서 아마 이재명은 한국 대통령들 중에서 역대 최약체다. 이렇게 간주를 할 것이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한국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도대체 뭐가 간출됐는지 전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 페이스대로 원래 투자금 3억 5천억 불 플러스 또 추가로 1억 5천억 달러를 투입을 하는데 투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을 만들겠다. 이거면 이 정도 되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90% 이상의 이익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말을 상무장관이 했죠. 그런 것들이 정말 그 양쪽 합의에 담겨 있다면은 이것은 속된 말로 정말 호구가 돼버렸다. 호구 잡혔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어떤 내란 특검,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을 비롯해서 세계 특검의 과도한 수사, 과잉 수사 부분을 계속 지목을 하니 거기에 휘말려서 페이스를 완전히 잃고 주도권을 내주고 협상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최약체 파트너 회담을 하는데, 정상회담을 하는데 최약체 파트너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내 정치에서도 지금 집권한 지 이제 3개월 조금 안 됐죠. 이제 3개월 되는데 3개월 만에 이렇게 본인의 그립을 제대로 지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마치 이 마코에서 누군가 대신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정치부 출입 오래 하고 청와대 출입도 상당히 많은 기간을 했지만 정권 초반에 이렇게 무력하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지 못하고 질질 끌려다니는, 그것도 좌파 안에서 좀 우파 진영이 워낙 이제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출범을 했지만 그 전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죠. 비대위 시절에. 그래서 야당복이 상당히 많은 이 상황 같으면 국정운영 드라이브를 걸고 본인 마음대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또 본인이 지지율이 생명줄이니까, 이재명은 지지율이 생명줄이니까 지지율을 떨어지는 일들은 자기가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두 가지죠. 하나는 조국하고 윤미향 사면한 거. 자기 지지율이 5% 이상 떨어질 거라는 말이 내부에서 있었는데 사면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이재명이 초반에 국정을 장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언가에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 최근에 불거진 것은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이죠. 검찰을 공중분해시켜 버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니 중도층에서도 지금 등을 돌리고 하면서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속도 조절을 하고 싶죠. 이재명은 속도 조절을 하고 싶지만 강경파에서 이것을 밀어붙인 건 이재명이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끌려가는, 일종의 영이 서지 않는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현직 집권자가 영이 서지 않는 것은 집권 중후반기로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재명은 지금 3년 차에 벌써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속도전을 이야기하고 여론을 수렴해야 된다는 국무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때 같으면, 다른 정권 같으면 임기 3개월 차에 이런 이야기 나오면 일사불란하게 속도 조절에 나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청래를 비롯해서, 정청래뿐만 아니고 임원정 일개 검사장까지 막 치받습니다. 치받아서 무슨 소리냐, 정강 스카처럼 끝내야 된다, 이렇게 나서니 지금
어쩔 줄 몰라 하는, 자, 그런 이 정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최약체 집권자, 이 수모, 이재명의 수모와 굴욕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 대표인 정청래에게 차이고, 검사장, 동부지검장이죠. 서울 동부지검장. 깨지는, 자, 이런 상황, 연전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 극초반인데 벌써 좌파 안에서 연전 연패를 한다. 뭔가 그때 조국 윤미향을 사면 복권할 때부터 좀 이상했죠. 본인의 지지율이 다 떨어지고 굉장히 혼선이 있고, 이 조국 윤미향은 사실상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린 두 개의 큰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사면 복권을 하면은 보나마나 이재명 정권도 타격을 받을 줄 아는데,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는 정권이라면은 절대 그렇게 안 하죠. 그 전에 만약에 조국 같은 경우에 이 대선에 후보를 안 내는 조건으로 사면을 해주겠다는 그 밀약이 있었더라도 정권 초기에 그거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막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밀약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외에 이 좌파의 이 핵심 세력에서 원래 좌파의 대주주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에서 특히 이번에 정면에 나선 사람이 백낙천 교수나 함시홍 신부, 문재인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사면을 해주라고 하니까는 그 사면 해주지 않았다가는 그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지지를 초기에 철회를 해버리면은 이재명은 정권 초반부터 고립무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 지금 정가의 바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집권자로서의 자기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사면을 해주고 나니 조국이 8.15 그날 석방된 이후에 지금까지 한 2주 정도 된 거죠. 2주 사이에 페이스북에 글을 무려 77건을 올립니다. 77건. 77건을 이 2주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막 올립니다. 이것은 뭘 의미를 하느냐 하면은 그 이재명에게, 집권 초반에 이재명에게 쏠려야 될 주목도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죠. 다 뺏어가고, 또 조국이 지금 2030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계속합니다. 2030이 극우화돼 있다. 그리고 2030에게 본인이 사과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나를 지지하겠느냐, 이런 이야기, 전혀 공감을 형성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죠. 그리고 직접적인 정치적인 행보도 호남도 가고 막 합니다. 그런 것들도 이재명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 조국을 석방시켜준 것, 그것은 이재명의 선택이 아니고 이재명이 등을 떠밀렸다. 다른 세력에 의해서, 다른 좌파니 대주주들에 의해서 등을 떠밀렸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의 지지율도 여기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2030 극우 이런 발언들도 이재명의 지지율에 악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번에 정청래가 당 대표 되는 과정에서 김어준 뒤에 정청래 뒤에 김어준, 박찬대 뒤에 이재명, 이렇게 구도가 됐는데 대리전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패배를 하고 나서 그 이재명을 뒷받침하고 있던 이른바 개딸들, 열성 지지층들이 이제 이재명을 떠나서 정청래에게로, 김어준과 정청래에게로죠, 그쪽으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종의 국정 운영을 하려면 콘크리트 지지층이 필요합니다. 본인이 뭘 해도 그대로 받쳐지는 콘크리트 지지층이 필요한데, 그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믿었던 개딸들이 지금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도 초단기에, 집권 초단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죠. 이재명 입장에서는. 더구나 그렇게 해서 대표가 된 정청래가 이재명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 있습니다. 동등하거나 뒤에 또 김어준이 있으니 더 이렇게 행세를 더 하는, 그래서 심지어 정청래가 막 움직이고, 특히 김어준 프로에 나가서 당부 보고를 김어준에게 하다시피 하고, 강선우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재명은 어쨌든 강제로 퇴출시켰는데, 자기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지율 떨어지는 거 막으려고 퇴출시켰는데, 그 강선우를 김어준과 정청래가 감싸 놓으면서 마치 대치를 하는 듯한, 이재명과 대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또 차기 대권 이야기가 나오고, 경주 가가지고
신라 금관 밑에서 그 금관을 쓰는 듯한 그런 사진을 찍고 일종의 왕놀이를 하고 하니까 지금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명청대전, 명청, 과거에 중국에서 명나라와 청나라, 명청대전, 이재명, 정청래 해서 명청대전이란 말이 나옵니다. 집권한 지 이제 3개월 된 권력자가 여당 대표와 같이 동등한 위치에 올라버리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거기다가 명청교체기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교체기. 그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넘어가는 그 교체기처럼 권력이 이재명에서 정청래로 넘어가는 교체기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이 극대노를 해야 됩니다. 극대노를 해서 정청래에게 엄히 꾸짖고, 뭐, 공개적으로 못하더라도 마크에서 꾸짖고, 좀 활동을 자제하라. 이런 그 지시를 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것이죠. 정청래는 어차피 이재명에 대해서 굉장히 가소평가를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이재명이 뭐 집권을 했다고 해서 그런 판단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과거에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할 때 정청래가 그런 말을 했었죠. 나는 이재명이 그냥 싫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냥 싫다. 그 사람이 뭔가 말을 하거나 움직이면 항상 분란이 일어난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이다. 자, 그런 이 인식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이것이 그대로 노출이 됐죠. 뭐냐 하면은 바로 검찰개혁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 이것이 자꾸 또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하니까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건의를 해서 정성호와 이재명은 뭐 같은 그 연수원 동기고 또 정성호가 이재명의 친명 7인에 자장을 했고 그런 관계죠. 그래서 정성호가 보니 이게 계속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되고 검찰을 아예 그냥 공중분해한다고 하니까 검찰 공중분해하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입니다. 검찰이 정치 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수사는 극히 일부분이죠. 어떤 그 민생과 관련된 그런 수사, 치안 이것을 하는 그 제1선에 있는 곳인데 그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붕괴시켜버린다, 해체시켜버린다고 하니까는 지지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그것을 정청래가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니까 이재명이 국무회의에서 모처럼 지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좀 근엄하게, 근엄한 표정으로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서 좀 논쟁을 하고 토론을 더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밀어붙이지 말고. 그러면서 토론을 하면서 토론회를 내가 이재명 본인이 직접 주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집권 3개월 차 되는 집권자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여당은 그대로 꼬리를 내려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그러면은 좀 더 늦추자. 우리가 추석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이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는 좀 토론도 더 하고 숙성하는 기간을 갖겠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자, 그런데 정청래가 바로 치받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추석 전에 다 끝내야 돼. 그 전에 추석 전에 다 끝내기로 했잖아. 이겁니다. 그리고 정강석화처럼 해치워야 된다. 검찰 해체를 정강석화처럼 해치워야 된다. 이렇게 바로 국무회의에서 나온 이재명의 말을 묵살을 하고 오히려 공격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 이제 오늘 사이에 갈등이 있다. 이재명과 정청래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는 정청래가 조금 전에 또 SNS에 글을 올려서 갈등 있는 것이 아니다. 진짓 또 이재명을 달래는 척 합니다. 토론은 더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된다는 말이 천번 만번 옳은 말이다. 이재명 말이. 그런데, 그 전에 자기들끼리 합의를 했던 대로, 법안은 이 추석 전에 다 통과시키고,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토론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얼마 전에도 이재명과 정성호가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정청래하고 이렇게 간담회를 하다가 정청래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추석 전에 다 끝내야 된다. 정강석화처럼 해야 된다. 하고 막 밀어붙여서 이재명이 그럼 그렇게 하자고 했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웬 그렇게 말이 맞느냐. 지금 그때 약속했던 대로 추석 전에 다 끝내야 된다. 다만 그때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래, 그 디테일한 부분은 할 수 있어. 그런데 이 법률안은, 법률 관련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관련 법안은 전부 다 추석 전에 통과시켜야 돼. 다시 한번 강조를 한 겁니다. 마치 이 당청, 당과 그 대통령실의 갈등을 이렇게 갈등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척하면서 그 전에 약속했던 대로 가야 된다. 무슨 소리야? 국무회의에서 무슨 뭐 속도 조절로는 무슨 어느 쪽을 속도 조절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재명의 국무회의 소위 말하는 지시 상황을 그대로 짓밟아 버리는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더 과관인 것은 자, 일개 검사장 임원정 자파검사로 유명하죠. 서울 동부지검장에 이재명이 앉혀줬는데 이 임원정을 그 동부지검장의 검사장으로 앉힌 것도 다른 그 자파 진영에서 이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이재명 본인이 했다고 볼 수가 없죠. 자, 근데 어쨌든 임원정은 자신을 형식적으로 출세시켜준 이재명을 또 이 검찰 개혁, 소위 말하는 검찰청 해체 문제, 이것을 가지고 이재명을 맹비난합니다. 속도 조절을 주장한 정성호, 자기 직속 상관이죠. 어떻게 보면 법무부 검찰국이 있고, 정성호를 공개 비난을 합니다. 공개 비난을 하면서 검찰 개혁에 오적이 있다. 오적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정성호는 물론이고 정성호 외에 정성호는 아주 적의 대장이고 오적이 있는데 이진수 법무부 차관 그리고 성상훈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용 법무부 검찰과장 그리고 그 대통령실 민정수석 봉욱 민정수석까지 거론합니다. 봉욱 그리고 지금 대검차장 하면서 검찰총장 직무 대행하는 노만석 이 5사람을 정성호 외에 이 5사람을 검찰개혁 오적이다 이렇게 지목을 해서 막 하극상을 벌이는데 자, 이 5사람을 지목을 한 것은 사실상 이재명에게 대든 겁니다. 일개 검사장이 이재명에게 대든 거죠. 이 5사람이 전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이고 그 외에 5사람은 전부 이재명이 발탁을 한 사람이죠. 차관에 그다음에 검찰국장 또 이 민정수석 이 검찰차장 이렇게 다 발탁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맹비난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이재명에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재명을 겨냥을 해서 하는 이야기들이죠. 이재명 자체가 검찰개혁의 적이다.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 검찰청 해체죠. 자, 그렇게 하극상이 도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검찰개혁에 대해서 좀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천천히 가자. 뭐 추석 전까지 이렇게 정해놓지 말고 천천히 가자.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지지율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밀어붙이면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자기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집단 린치를 당하는 좌파 진영 안에서 집단 린치를 당해버리는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제 취임한 지 3개월 된 이 집권자가 이렇게 자기 뜻대로 뭐 하나 하지 못하고 떠밀려서 조국 이 사면 복권시켜서 자기 지지율 떨어뜨리고 또 검찰개혁 이것도 본인이 이 노래를 불렀던 거지만 막상 집권을 하고 나니까 그게 상당히 여의치 않은 거죠. 반대하는 국민이 많으니까 자기가 민주당 대표 때야 이 강성 지지층만 막 몰고 가면 됐는데 지금은 자기 지지율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면은 힘이 약해지고 권력의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은 재판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재판 속행되면은 자기가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지지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또 지지율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검찰청 해체 여러 가지 중에서 검찰청 해체도 하나니까 이것을 좀 천천히 가야 하는데 이미 본인의 힘은 지금 임기 극초반에 좌파 진영 안에서 레임덕 비슷하게 와버렸다.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가장 상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지율도 지금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조사가 좌파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 토마토에서도 나왔죠. 40%대 떨어졌고, 이게 일주일에 2%씩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20% 전체 이제 여론조사를 다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한 석 달 사이에 20%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40%대 지금 중반까지 가 있는데, 이게 30%대까지 내려가면은 저는 분명히 또 거기다가 국민의힘에서 재판 속행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을 하면은 재판이 다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지율을 계속 예의주시하는 그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은 지지율 추락을 막기 위해서 이 검찰 개혁, 소위 말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신중론을 펼치고, 하지만 이미 이재명 통제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재명의 통제선에서 다 벗어나서 각자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노란봉투법을 비롯해서 이게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이재명은 지금 오락가락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대기업 총수들을 다 불러서 미국에 투자할 금액을 배당시키고 다시 미국에 데려가고 이러면서 나는 친기업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좌파 진영에서는, 국회에서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무작정 막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통과시키는데 또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그걸 또 막지는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지금 입장에 이재명은 계속 처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이에 조국이 미래 권력 행사를 하면서 지금 휘젓고 다니고 있고, 김어준, 정청래는 또 별도의 하나의 그룹을 형성을 해서 사실상 마쿠 대통령은 김어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권력 서열 1위가 김어준, 그리고 또 2위가 지금 유튜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권력 서열 2위가 최욱이라는 이야기가 최근에 여의도 정가에서도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최욱이라는 사람도 원래 개그맨 출신인데 지금 매불쇼라는 극좌파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나 아니면은 최욱 씨의 매불쇼, 여기에 이 모든 민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이재명도 계속 대선 전에까지 이 두 군데 왔다 갔다 계속 출연했죠. 대선 전날도 이 김어준 프로, 그 다음에 매불쇼, 여기에 계속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고 나서도 김민석은 물론이고 정청래는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쪽에 달려가서 일종의 보고를 하는 형식, 자기가 앞으로 뭘 하겠다, 이런 보고를 하고 국민의힘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위원장당 해산 청구하겠다, 이런 말도 여기 가서 다 합니다. 여기 가서 해서 권력서열 1위가 김어준, 2위가 최욱,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올 정도로 엉망진창인 거죠. 문고리, 3인방, 김현지, 이런 사람들이 권력서열 1위다, 2위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다 이재명과 같이 묶여가서 별로 지금 힘을 발휘를 사실상 하지 못하고, 실권은 외부에 다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이 지금 제자리를 못 차고 흔들리는 사이에 김어준의 이 위세가 엄청납니다. 마쿠 대통령, 권력 1인자, 어둠의 대통령, 이런 말까지 이제 지금 곳곳에서 나올 정도로 이재명을 훨씬 뛰어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상징적인 것이 지금 그때 이재명이 6월 4일날 취임을 했죠. 근데 6월 27일에서 28일, 29일까지 그때 김어준이 대규모 콘서트를 열죠. 우선 인천의 아레나라는 그 큰 곳을 빌려서 15,000석이 돼 있는 15,000명이 들어가는 그걸 빌립니다. 빌려서 거기서 콘서트를 여는데, 거기서 다리 꼬고 앉아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하는 모습이 정말 제왕 같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달려간 사람들이 문재인, 김민석, 우원식, 정청래 막 달려갔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문재인하고 김어준이 형님 동생을 하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취임하고 나서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또 다른 대관책 같은 것을 김어준이 한 겁니다. 김어준이 했고, 거기에 문재인을 비롯해서 그 이재명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앉힌 김민석까지 달려가고, 김민석 그때 후보자 신분이었죠. 그리고 정청래는 그 대표 경선에 또 후보자 신분이었는데, 이 사람까지 막 달려가서, 그리고 뭐 윤건영을 비롯해서 뭐 김경수 이런 사람들 다 달려갔죠. 이재명이 만약에 정말 실권을 가지고 있고 좌파 진영 안에서 인정을 받는 집권자라면은 이때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감히 지금 각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이 마크에서 권력자 행세를 하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15,000명을 모이는 그 자리에 전직 대통령, 뭐 국무총리 후보자, 여당 대표 후보자까지 싹 불러놓고 그런 이 행사를 벌이면은 이것은 정권을 우습게 보는 거죠. 이재명을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제동을 하기는커녕 제동을 못 합니다. 본인이 다 이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인이 이 대선 전에 계속 김어준 쪽에 가가지고 이 막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기 가서 편성을 하면서 이 열성 지지자들을 막 끌어모았고 그 다음에 이 집권하고 나서 또 그런 일도 있었죠. 무슨 뭐 김어준 TV 뭐 기자를 용산 그 대통령실 출입 기자로 등록을 해주고 또 앞으로 유튜브도 뭐 정부 홍보 광고를 주겠다. 자, 정부 홍보 광고를 유튜브에 주겠다는데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극좌파 유튜브에 주겠다는 거죠. 나중에 뭐 형평성을 맞춘답시고 아마 우파 유튜브에도 뭐 광고를 뭐 조금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우파 유튜브에서는 그것을 가져오지 않죠. 준다고 해도 못 가져오죠. 어떻게 우파 유튜브에서 이재명 정권의 정통성에 응원을 표시하는 그 유튜브에서 그 홍보를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광고를 준다고 하는 것이 극좌파 유튜브, 김어준, 매불쇼 이런 데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럴수록 그쪽에 더 힘이 커지면서 지금 이재명은 더욱더 위상이 추락을 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지율이 빠지는 과정에 어떤 새로운 변수들이 막 들어가죠. 뭐 주가시장 불안정이라든가 뭐 8.15 사면이라든가 그 전에 뭐 인사 참사 또 2차 인사 참사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 참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악재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여기다가 좌파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을 인정하지 않고 막 자기 정치들을 지금 서로 앞다퉈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의 통제력은 더욱더 약해져서 지지율이 더 급속도로 빠지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의 조기 종식 또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그쪽으로 조성이 되고 있는 듯한 분위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8월 마지막 날 보내드린 정가 뒷담화였습니다.